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주거복지 망했다. 청년층 신혼부부들이 엄청난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복지는 무엇입니까? 네,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가 최고의 복지고 민간기업에서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정부에서 만드는 공공임대가 복지가 아니고 정부에서 만드는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주는 공공일자리가 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필요합니까? 청년층들이 임대아파트가 필요하고 신혼부부들이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 공공임대를 청년층이나 신혼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주거복지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질의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 그것이 양대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모든 청년들, 모든 신혼부부들이 이 주거복지라는 공공임대에 다 허울을 씌워서 강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가 실평수가 전용이 13평인지 모르겠는데 공급이 13평인지 전용이 13평인지 모르겠는데 4인 가족이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 수 있다라는 진의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런 임대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 자,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공공임대로 젊은 층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내밀고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고 입주를 기다리던 신혼부부들이 LH 거짓말에 갈 곳을 잃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이제 1년 반 동안 기초공사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약속을 다 버리고 있는 거죠. LH, 네, 여러분들 공기업, 대표적인 상기심도시 투기판을 벌렸던 LH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신혼부부야. 청년층들. 그리고 앞에도 보셨지만 다 여기 공공임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입주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가지 분양을 해가지고 SH입니다. 도시개발공사. SH에서 지금 회계상 불가, 네, 반박을 하고 있죠. 어쩔 수 없다. 신혼부부들이 지금 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기심도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계양지구 있죠. 인천 계양 여기 있죠. 사진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계양. 지금 여기가 지금 거의 많이 됐어요. 60%인데 지금 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간평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금액을 술 냄새 난다. 술 먹고 지금 간평했냐. 현실성 없는 헐값 토지 보상. 지금 토지 보상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계양지구입니다. 인천 계양도 지금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상기심도시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상기심도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당초 정부에서 계획했던 것은 통지보상이 9조 정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9조. 토지보상이.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보상이 절반의 절반도 되지 않은데 26조를 썼어요. 네. 그리고 전체를 보시면은 앞으로도 20조 이상, 최소 20조 이상을 더 쓴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정하는 토지보상금하고 민간에서 토지보상 금액을 보시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9조 원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이. 자,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간평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공시지가죠. 아니,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니까 이제 토지 보상할 것 같으면은 미리 공시지가를 반영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평을 다시 해라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상기심 도시 같은 경우는 시세의 80%를 정도로 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시면은 8억 정도, 뭐 10억 정도라 보면은 8억에서 10억 정도 그 사이에 분양가를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이 뭐 가능성 자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토지 보상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비가. 자, 아파트를 공급하는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대다수가 차지하는 것이 바로 토지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만드는데 건물값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토지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나중에 본청약이 되고 그리고 착공이 들어간 시점에서는 분양가가 얼만큼 치솟게 되냐, 원베일리만큼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베일리를 처리하가지 왜 상기심도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를 모르는 이 깜깜이 이 분양을 가지고 기다리겠냐 이겁니다. 원베일리 보시기 바랍니다. 5,663만 원. 네, 평당 5,663만 원입니다. 네, 3만 원. 자, 평당 분양가입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이 5,663만 원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지금 기다리겠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원벨리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자, 원벨리는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봅시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은 토지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토지 보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죠. 왜? 조합원들이 토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분양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딱 부수고 철거하고 착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기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내 일정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상기심 도시는 문제가 되는 게 토지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토지 보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토지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을 맞출 수가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 마찬가지다. 토지비가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사비만 들어가면 된다. 상기심 도시는 공사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토지비 때문에 저는 상기심 도시가 나중에 되시면 뭐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15년 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전 천양을 받으신 분들 확정이 안 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언제 착공이 될지 몰라. 언제 입주를 하게 될지 몰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분양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기심 도시는 분양가가 저는 원밸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있습니까? 중도금, 잔금 대출 다 막아놨는데, DSR, LTV, DTI 다 막아놨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크고, 저는 이게 다음 정권이 넘어간다고 해도, 어떤 정권이 넘어간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기심 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토지비를 괜히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권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 상기심 도시 문제도 어떻게 됩니까? 청년층들하고 신혼부부들이 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주택자들, 집을 마련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피해가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정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용을 3,000호를 줄이겠다고 어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나왔죠? 왜 3,000원을 줄이겠습니까? 3기 도시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공공임대 가자는 겁니다. 전세임대로 공공 시리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을 줄여가지고 5,000원을 만들어서 청년층들, 신혼부부들의 공급을 줄이고 청년층들에게 5,000원을 늘리자. 이게 골자입니다. 예, 이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들은 상기심 도시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청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청원이 나왔습니까? 왜 결혼식만 못하게 하냐는 겁니다. 왜 결혼식만.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자, 연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청년하고, 네, 그 다음에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원이 어떤 청원이 등장했습니까? 청와대 청원. 결혼 좀 하고 하자는 겁니다.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이 우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혼 좀 하자고 하는데 정부에서 결혼식을 못 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혼부부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이 신혼부부가 아니고 예비 신혼부부, 예비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수요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수요층이 되죠? 아파트 수요층이 되죠. 왜 아파트 수요층을 막아야 됩니까? 상기 신도시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요층을 수요 억제를 극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단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7월 14일. 네,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네, 정말 한심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청년층들에게 10만 원 저축을 하면은 매달 30만 원을 얹어준대요. 그 매달 10만 원이죠. 그러면은 1년에 12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은 자, 3년이 만기가 됐어. 3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360만 원 되죠. 자, 여기서 360만 원을 되는 거를 나중에 3년 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답니까? 1440만 원을 준대요. 어떤 돈으로 줍니까? 이거 세금. 세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금의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 이 세금의 재원이 무엇입니까? 네. 아파트. 부동산. 뜯어야죠. 자, 이 세금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가격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가를 시키게 되죠. 세입자에게 정가를 시키고 그리고 아파트 시세에다가 정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이 세상에 공짜가 딱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성경에 있었죠. 딱 한 번 있었죠. 성경. 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애굽기. 애굽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탈출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가 홍해를 바다로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버팁니다. 광야에서 40년. 그러다가 한 번을 만나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만나가 한 번 딱 떨어집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 보상이 만나가 한 번 떨어지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공짜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이 경전이라든가 성경 이런 것들 보면은 단어가 딱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떤 단어가 없습니까?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평등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공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와 평등은 없다는 겁니다. 공짜와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공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평등이라는 슬로건. 자,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일어나면은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뚫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평등을 해야 되니까,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부자인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명분이 무엇이냐? 바로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급투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자, 사회주의가 되고 난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가 되죠. 네, 사회주의화가 되고 거기서 따르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모든 인민이 평등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산주의가 되죠. 그 공산주의가 되고 난 뒤에 무엇이 됩니까? 네,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 독재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독재체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이 푼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재원들이 지금 60조를 추가 투입한다고 하죠. 60조. 이 60조가 작은 돈입니까? 이 60조는 어디서 마련됩니까? 평등이라는 슬로건에 따라서 자산을 가진 사람,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적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뜯어내는 겁니다. 세금. 인플레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더 뜯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게 술래바퀴 돌듯이 이게 메비우스 텔처럼 빙글빙글 도는니다. 세금을 가중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시세에 세금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아파트가 폭등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당연한 논리죠. 내가 파는 물건이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전가됩니다. 시세에 따라서.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아니다. 주거복지라는 것들.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이 푼돈이 아니고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달라는 겁니다. 양질의 아파트. 민간에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를 제발 좀 공급해 달라는 거다. 왜 수요만 자꾸 억제냐? 왜 결혼도 못하게 하느냐? 아파트를 왜 지금 착공한다고 해놓고 분양도 못하게 하느냐? 입주를 못하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로 내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주거복지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푼돈을 달라고, 이것이 아니고, 네, 통장이 아닙니다. 푼돈 주는 통장이 아니고 월급 나오는 일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는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달라는 겁니다. 이 공급을 누가 해달라는 겁니까?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좀 해달라는 겁니다. 민간에서. 그래서 정부는 민간에서 양질의 아파트,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 지금의 청년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예비 신혼부부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짊어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우리 기성세대가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